저 진짜 강의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나는 소액 투자 안 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소액 투자를 할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소액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맡은 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액 투자의 정석, 신도시 수액 투자 완벽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액 투자지만 이게 얼마쯤 돼야 수액 투자인지, 그리고 진짜로 수도권에서 수액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수액 투자라고 한다면 저 멀리 외곽 끄트머리 가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수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라는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수액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많아요. 제가 오늘도 보여드릴 테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지역들 외에도 많은 지역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특히 수액 투자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수액 투자라고 한다면 많은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한다면 강남 하나 찍어놓고 그냥 강남만 보면 돼요. 왜냐면 강남은 결국에는 땅 가치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니까. 그런데 수액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걸 정말 잘 찾아다녀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순간이 짧게 나오는 구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평촌 같은 데는 제가 2016년, 17년도에 딱 2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붙었다가 바로 떴어요. 근데 반면에 삼본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또는 다른 수지 같은 지역들은 아주 길게 기회를 줬어요. 그 기계라면 1년이 넘는 기간, 거의 2년 정도의 기간이 줬던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정도의 투자금으로?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할 만큼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온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 뭐 하셨어요? 근데 기회였거든요. 뭐 하셨어요?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걸 살 수 있냐 없냐요. 그냥 안다고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요. 그럼 행동으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라는 게 100% 확신이 아니에요. 다만 아닐 거야, 맞을 거야의 그 1%라도 확신 쪽에 더 될 거야 하는 확신 쪽에 더 가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수액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이렇게 수액 투자 강의를 맡았느냐 하면 제가 수액 투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2015년 말에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저는 집을 사면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값 하락론자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집주인, 전세를 줬던 집주인이 너 주희야, 이거 매매랑 전세 얼마 차이 안 나. 근데 너 그냥 지금 전세 2억인데 8천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너 이 집 살 수 있어. 살래 안 살래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산다고 했죠. 근데 그 집이 어디였을까요? 분당의 정자동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 그랬대도 진짜? 그게 싼지도 몰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거는 무조건 샀어야 되고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사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을 오히려 나쁜 쪽으로 봤어요. 와, 집값 떨어질 텐데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누구는 그런 걸 투자를 하는 거고 누구는 세입자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입자의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돈을 모았을까요? 모으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직원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주인님은 회사 입사 초창기 때, 초년생 때, 사회초년생 때 얼마만큼 돈을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딱 저축을 3번 했습니다. 보너스 나온 날, 그 3일, 3번. 그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소액 투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시작을 했고 2016년 말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2015년 말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었고 강의는 2016년 초에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투자는 언제 했어요? 2016년 말. 아주 늦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한 4년 정도가 지났어요. 10채의 소액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투자를 했던 게 조금씩 오르더니 순자산 10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채 정도 투자를 해서 4년 만에 10억을 달성했고 2024년 현재는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했어요. 이제 누구 앞에서나 이제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락장도 잘 버텼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매도하지 않고 잘 버텨하고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고 매매 가격 또한 그에 못지않게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 거예요. 성과를 더 내는 투자도 물론 했죠. 근데 거기서 더 기본이 되는 거는 잃지 않는 투자를 반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얼마까지 오르지? 이거 많이 오를까?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잃지 않는 투자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반복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성과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다음 시장이 와요. 시장이 계속해서 좋은 시장이 오거나 좀 좋지 않은 시장이 왔을 때 제가 어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소액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치 성장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아니, 둘 다 하죠. 집을 늘려야 될 때는 당연히 소액 투자를 하면서 쫙 늘릴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채씩 살 때는 가치 성장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좀 자유자재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 물건들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 2015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2015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뭘 할 것 같으세요? 임장. 진짠가요? 다 가슴에 손을 얹고 2015년 돌아간다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이 그때 기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뒤에 알려드릴 테지만 비슷해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깨닫게 된 소액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구분을 잘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좀 길게 만들었다가 많이 드러냈어요. 오히려 더 핵심적인 걸 더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나오는 단지들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는 단지들도.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소개되는 지역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임장을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물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꼭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같거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던 집값이 벌써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특히 최근에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성동구. 제 신기한 게 사람들이 언제부터 성동구를 그렇게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성동구를 보고 있고 송파도 많이 올랐어요. 강남도 많이 올랐어요. 서초도 많이 올랐어요. 강동구도 많이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살려고 했던 게 살 게 없네? 근데 우리가 살려고 했던 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성동구를 살려고 했는지 강남을 살려고 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거기에 대해 살려고 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좀 신도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좀 좋은 아파트, 가치 대비 싼 아파트를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서울은 현재 기준에 봤을 때 저렴하거나 비싼 아파트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많이 올라갔던 지역이 있고 정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서울만이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면 지역별 단지별 입지 대비 가격이 저렴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은 특히나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인천, 수도권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인천. 지금 딱 생각할 때 사람들이 와 거기는 2025년에도 공급이 많고 2026년에도 공급이 많은데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은 아직 정지되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치려고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 거기 부평 쪽에 입주가 많았던 단지들이 있거든요. 거기 전세를 한번 보십시오. 전세가 몇 개나 있는지.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지역들 물론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조금 더 넓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시장이 바뀌고 가격이 업앤다운이 있는 걸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곽 쪽은 전세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매매값은 주춤, 전세가는 오르고 있고 매매가가 조금 상승하는데 전세값은 더 빨리 상승하고 있고 물론 공급이 있는 곳은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공급이 있을 때 전세값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소액 투자를 한다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곳은 배제를 해야죠. 리스크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조건이 하면 리스크가 없는 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기사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값 떠올랐다. 70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 이게 7월 18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거래량 자체가 몇 건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7천 건에서 8천 건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요. 이제 평균을 넘어갔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진짜로 이제 시장이 좀 흐름이 바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시장은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시장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인 거예요.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봐요. 이 기사.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특히 강남 4구와 마용성 중심으로 올랐다고 했죠.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진짜 무섭다. 3억 주고 들어온 창동 아파트 반년 만에 3억이던 창동 전세값 반년 만에 5억으로 껑충 더 오른다.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이 5억 3천이에요. 10개월 내리 상승. 자, 보세요. 이제 2억이 더 뛴 거예요. 전세값이. 딱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제 바로 옆에 있는 구성원분들께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사를 이거 느껴야 돼요. 지금 서울 집값이 올랐다? 강남 4구와 말공 중심. 여기만 아직 많이 올랐구나. 아직까지 여기만 올랐구나. 그러면 뭐예요? 더 펼쳐지겠죠, 옮기는. 그러면 아직까지 귀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창동이면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에요? 창동이면 위에 있는 강북 쪽 지역이잖아요. 강북 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세값 사고 올라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요런 데들 어때요? 전세값 사고 오른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전세가율이 올라갈 수 있고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기 점점 더 좋은 시장이 다가오는구나. 전세가 외곽까지 다 차오르고 있는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016년도는 어땠을까요? 2016년도. 이때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은행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상반기 아파트값 강남 주도 0.37% 상승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 6월 29일 기사죠. 자, 서울 아파트값 나홀로 강세 지속 상승폭 확대. 이것도 6월 기사입니다. 최악의 전세난에 수도권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 많아. 2016년 6월 21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어때요? 앞에서 봤던 기사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2016년이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좋은 시점이었죠. 좋은 시점. 투자를 해도 될 만큼 괜찮은 시점이에요. 특히나 소액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KB 주간 시계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간별로 이제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표예요. 근데 이거 딱 보여드리면 딱 이렇게 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기 싫죠? 이거는 색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깔 공부. 자, 보세요. 여기 지역이 강북구에 14개, 강남에 1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0.27이라고 된 부분이 살짝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교재도 엄청 작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연한 하늘색으로 마이너스 0.2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금총구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0. 그러니까 0.2부터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0.2, 0.4 이렇게 더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색깔은 더 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0.28이죠. 성동구죠. 0.28에 이번 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0.4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48이니까 색깔이 바뀌죠. 더 노란색, 진한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깔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이면 아 시장이 내려가고 있구나. 붉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아 가격이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지금 봤을 때 여기 좀 파란색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거의 다 주황색 쪽으로 변하고 있죠.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됐던 이제 상승이 지속됐던 기간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길어도 두세 달 정도가 된 거예요. 길어도. 자, 두세 달 정도가 된 거면 이게 오래 지속이 된 걸까요? 아닐까요? 오래 지속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지속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방향을 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 말고 과거에 돌아갔을 때 2014년 어땠을까? 2014년에서 15년은 어땠을까를 보게 되면 참고 이거 매매예요. 매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더 어때요? 빨간색이 주황색 쪽이 더 많이 있죠. 여기 서울이 마이너스는 파란색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빨간색이 보이고 점점 더 오를까 말까 그냥 조지. 어느 날은 좀 올랐다가 보합했다가 이런 수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경기도는 어땠을까요? 경기도. 지금 이제 여기 서울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기가 비슷하고 아예 진한 빨간색은 아니에요. 거의 하얀색 위주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경기도는 2014년 10월입니다. 어때요? 더 빨리 색깔이 변했어요. 더 빨리 올라갔던 곳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곳들, 안산 같은 데서 먼저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남 같은 데서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데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2023년 9월은 어때요? 9월부터 7월까지. 가격에서 빨간색, 조금 전에 서울에서 봤던 붉은색이 보이나요? 아직 보이지 않죠. 아직 서울 쪽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까지 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이 있어요. 여기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이 빵 올라요. 그럼 어디가 올라요? 그 다음 올라갈 곳. 바로 옆에 있죠. 서초, 송파. 그 다음 어디가 올라가요? 용산, 성동구. 그리고 마포. 이런 데가 광진구. 이런 데가 오르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분당. 이런 데가 오르겠죠. 과천. 또 어디로 올라요? 여기까지 오르고 나면. 분당이 오르고 나면 어디 올라요? 그렇죠. 구성남도 오르고. 용인. 그리고 과천에서는 평촌. 여기 오르고 나면 어디 올라요? 삼본. 여기 오르고 나면 수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과천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올랐죠. 평촌 올랐나요? 오르지 않았나요?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미약하죠. 그럼 여기도 아직까지 저렴한 곳이 많은 거예요. 삼본은 어때요? 안 올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오르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지금 분당 어떤지 아세요? 분위기가? 많이 올랐어요. 계약 취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취소가 많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100 배상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계약 취소하려고 하는 거는 그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잖아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당 가격으로 내가 집을 산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아래쪽은 또 어때요? 가격이 덜 올랐죠. 내가 충분히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기 매수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지역들이나 그런 기조들은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까지 여기 이미 전세는 사고 오르면서 아직까지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소액 투자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다가오는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 놓치면 또 얼마 기다려야 돼요? 그건 아닐 것 같지만 또 여기서 등락이 또 있겠죠. 이번 기회 놓치고 또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매매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럼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소액 투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자, 여기가 어딜까요? 부천이죠. 참고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대부분 다 답이 있는 걸 질문 드려요. 여기 딱 보게 되면 부천 시청역도 있고 상동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라일락마을의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예요. 여기가 석천중학교 학군으로서 상당히 괜찮은 학군을 가지고 주변 환경도 너무 괜찮은 곳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2002년식에 474세대입니다. 상동역 이용 안 하고 여기 학원가 플러스 상권들이 있어요. 여기 또 현대백화점도 있죠. 여기 홈플러스 그리고 아울렛도 있습니다. 네. 여기 가격을 살펴보면 2024년 7월에 매매가 6억 정도의 거래가 있어요. 한 6억 정도, 요 정도의 거래가 된 거죠. 근데 올라갔을 때 얼마나 올라갔어요? 8억이 넘죠. 한 8억 3천, 8억 4천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가격이 그러면 거의 20%,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직까지 여전히 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 금액은 어때요? 지금 전세 금액. 여기서는 흐름을 봐주셔야 돼요. 높다 낮다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봐주세요. 지금 전세 금액이 쭉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매는 부합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지역에 전세 물량까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수요는 왜냐면 전세 수요가 넘치니까 물량 자체가 없겠죠? 근데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동이라고 하는 좋은 도시에서 전세 물량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바로 옆에 이 도로 하나를 지나서 여기는 2000년대식이고 여기는 1990년대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는 아직 전세가 좀 있거든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상동 살고 싶지만 전세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전세 물량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옆쪽으로 가죠. 그러면서 상동 전세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중동은 어떻게 해요? 따라 올라가겠죠. 이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값을 보게 되면 3억 5천, 1층이네요. 3억 8천 갱신하고 4억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3억 6천 이런 가격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전세가 어때요? 등락이 심한가요? 심하지 않은가요? 물론 여기 임대차 3법 때문에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꾸준히 우상향하죠. 이런 단지들은 수요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오려고 하니까. 근데 분명히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전세 가격이 거의 변함이 없는 곳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어때요? 물론 수요가 있는 곳일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게 정말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특징은 수요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는 어딜까요? 저 3번이죠. 3번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3번 로데오 거리가 여기 있고요. 왜냐면 여기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눈앞에 좀 그려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좀 소형 평형 단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가 지상철이에요. 지상철이은 지상 바깥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 철로 인근에 있는 곳들은 소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초역세권이어서 바로 앞동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 칸 더 뒷동 쪽을 소음이 덜한 곳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율곡 주공 3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94년식의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여기 바로 옆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여기 초, 중, 고등학교, 흥진초, 흥진중, 흥진고가 다 있어요. 이렇게 좀 학군도 바로 옆에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역세권인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이 아파트도 매매 가격이 6억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4억 조금 넘 4억 2천? 4억 1천 2천 정도 하겠죠. 얼마 정도 떨어졌어요? 1억 8천 정도 떨어진 거죠. 1억 8천이면 30% 정도 떨어진 거죠. 이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 어떻게 돼요? 전세가 쭉 갔다 매매는 내려갔고 여기서 최저점 떼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세 금액은 조금씩 올라가다가 정지가 되고 있어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단지는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퀴즈였습니다.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면 지금 왜 이렇게 전세가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왜 전세가 오르지 않고 평상시 같았으면 올랐을 텐데 왜 오르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을까요?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그래요. 평촌에도 공급이 많고요. 의왕에도 공급이 많고 여기랑 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곳들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3분의 입주 물량 많을까요? 적을까요? 입주 없어요. 그러면 인근의 의왕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안양이죠? 이런 곳이 물량 공급이 끊기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지금 전세를 안 받쳐주거든요. 여기 전세 올라가면서 여기 또한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시장까지 얘가 기다려주느냐 기다려주지 않느냐요. 근데 보세요. 이 시장. 매매가 주춤하고 있죠. 전세값 올라가죠.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죠. 과거 시장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다려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세가 오르는지 아닌지, 전세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물량 개수가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잡게 되면 내가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역은 너무 좋잖아요. 초중고 바로 옆에 있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앞에 상권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빠지는 부분이 많지 않죠. 다만 빠지는 점이라면 주변에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는데 바로 옆이 평촌이에요. 바로 옆이 평촌이고 학군이 좀 부족하다는데 또 바로 옆이 평촌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서울이에요. 서울까지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단지들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전세를 보게 되면 지금 2023년 5월 2억 7천, 2억 5천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의 가격을 볼게요. 수도권 가격. 강남 1시간 이내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아직 매매가 저평가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전세값은 좀 오르고 공급이 없는 쪽은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이 여전히 주춤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지역 말고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도권 지역의 청사진이요. 좋은 점. 왜 우리가 지금 수도권을 잘 봐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예요.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가가 상승하고 이제 사람들이 아직 집을 안 사게 되면 매매값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전세값이 무한정 계속 오를 거 아닌데 그럼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춤한 매매를 잡게 돼서 매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전세값이 높으면 역전세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JPIR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PIR인데 내 소득 수준으로 전세가 몇 정도 되는지 몇 년을 모아야지 전세를 살 수 있는지인데 지금 평균에도 훨씬 못 미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한 곳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는 추세일까요? 내리는 추세일까요?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전세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오른다 100% 안 되지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물량은 어때요?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있죠. 그럼 공급을 만약에 한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정도가 걸려요? 공급한다고 하고 나서 몇 년 정도가 걸릴까요? 진짜 최소한 잡아도 3, 4년이에요. 정말 최소한. 인허가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착공하고 분양하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가 갑자기 하락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수도권 투자 전략이에요. 경기도에서는 평촌, 수지, 광명, 구성남, 하남 여기가 그래도 수도권에서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여기서 두 개 지역을 뺐습니다. 어느 지역일까요? 과천, 판교, 분당 이런 데 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좀 소액 투자로 하기는 애매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소액 투자를 봤을 때 평촌, 수지, 광명, 구성남, 하남까지는 소액 투자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호도가 있는 좋은 곳부터 먼저 투자를 진행하고 그다음 부천, 3본, 수원 등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천이나 3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저렴하거든요. 저렴해요, 가격이. 그리고 평촌, 수지, 광명, 구성남, 하남 여기도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절대값 자체가 여기 밑에 지역보다 비쌌기 때문에 전세가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매매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투자금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부천이나 3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더 낮잖아요. 근데 전세값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선호하는 곳에 신축은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지만 부추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축은 가격이 벌써부터 오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축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신축만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냥 신축. 왜냐면 나는 인테리어 하기도 싫고 나중에 할인하는 거 싫고 어차피 집을 여러 채 살고 나중에 한 채 살 거니까 좋은 걸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축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신축 봐야 될까요? 봐야죠. 하지만 구축도 같이 보셔야 돼요. 신축, 준신축, 구축 상관없이 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신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성남 같은 곳은 어떨까요? 입지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사실 좋아요.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위치가 깡패거든요. 바로 서울 옆에 있는 곳이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인식은 어때요? 사람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아. 여기는 그냥 좀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세요. 그냥 가면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간 사람들이 다 담배 필 것 같고 좀 연령대도 높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인식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예 바뀌고 있어요.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인식이 바뀌는데 근데 바로 안 바뀌어요. 시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이럴 때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금액은 새 아파트는 빨리 오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식이 바뀐다는 거는 매매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구성남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를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지.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고 버텨주는 데들이 있어요. 전세값이 오르는데. 이런 데는 신축 투자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도 같이 다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도권을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하기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급지 또한 수도권에서 상급지 또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내 투자금에 맞게끔 먼저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과 가격이 비싼 곳이 있다면 거의 다 내가 앞마당을 만들어 두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트로였습니다. 왜냐면 강의 목차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제 강의 목차가 나올 겁니다. 왜 소액 투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강의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소액 투자로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소액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쌓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경험담 플러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소액 투자 가능한 신도시, 이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두 개의 도시가 어떻게 보면 그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기회를 열어주는 곳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봐두신다면 내가 만약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해놓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 지역을 알아준다면 나중에라도 나 이제 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수 없네 라고 생각했을 때 딱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있네? 라고 또 생각이 들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그런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좀 비교 평가를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쉽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딱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 평가를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도시 투자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만큼 돈 버는 신도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이때는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라면 이럴 때 제가 정말 저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종잣돈 3천만 원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지? 제가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대로 딱 다 써놨어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5천만 원 있으면 나는 어떤 투자를 하지? 다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마 교재를 뒤로 넘기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대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액 투자로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왜 소액 투자를 해야 하나요? 물론 소액 투자를 하기 싫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소액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종잣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부족해요. 1년에 겨우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모았는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눈덩이 좀 굴렸는데 굴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으세요? 수도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기회를 정말 잘 잡으면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최소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높게 본다면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물건은 실제로 3억 7,500인데 전세가 3억 7천으로 나가더라고요. 참고 신도시입니다. 역세권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딱 제가 보고 나서 4주 정도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4주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대도 이렇게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이 아파트 전세값도 어떻게 했냐면 3억 2천짜리가 하나 있고 3억 5천짜리, 3억 7천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3억 2천짜리가 싼 편이었거든? 바로 나가요. 그럼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선택 뭐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3억 5천이에요. 이거 나가요. 그럼 뭐예요? 요거예요. 이게 된대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전세 가격 어떻게 보는지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감소도 시킬 수 있어. 하나하나씩 볼게요. 지금 매매와 전세 차이가 적은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요. 일단 수익 투자 같은 경우는 매매와 전세 차이 이런 식까지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전세가 예를 들어 4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 90%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3억 6천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좋은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세가율 몇 프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70에서 80 나왔어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투자고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투자금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못 가는 단지들도 많을 거고 어떤 단지들은 90%까지 가는 단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종잣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매매가가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 전세가 올라가는 그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전세가 싹 없어지는 기간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천도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세가율 90% 넘어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세가율 90% 넘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수익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2억이 들어가서 2억이 올랐으면 수익률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예요. 6억이요. 근데 6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4억이요. 2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얘가 8억이 된 거예요. 수익률 얼마예요? 100%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아파트가 아니지만 4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전세를 3억 8천에 맞춘 거예요. 얘가 4억 6천이 됐어요. 몇 프로 올랐어요? 300% 올랐죠. 이거랑 얘는 100%고 얘는 300%인데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이 좀 부족하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4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과세를 만약 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내가 들어간 돈이 2천, 오른 돈이 6천이잖아요. 8천이잖아요. 8천. 이 8천만 원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종잣돈을, 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익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익의 개념이고 이거는 수익률의 개념이에요. 수익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죠. 반면에 가치 성장 투자든지 좀 돈을 들여서 하는 투자는 수익이 높아지겠죠. 좋은 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 기반으로 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을 낮춰가지고 더 좋은 투자를 한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감소는 입지 괜찮은 수도권 아파트는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수도권 아파트는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전세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매매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 떨어져요. 입지가 좋은 곳은.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전세를 살 것 같으면 매매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매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요. 그러면 다시 또 매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매 가격은 올라가겠죠. 전세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세가가 저렴하거나 전세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면 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공급도 없다 보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원금지기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 2억 8천이 있어요. 근데 전세값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때 내가 안을 수 있는 최대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예요? 2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2천만 원일까요? 2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2억 9천만 대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러 올 거예요. 또는 내가 이 집을 사러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매매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투자를 할수록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전세가 6억이요. 여기에 리스크는 얼마예요? 4억. 이지만 4억까지 아니라 3억까지 정도는 3에 4억까지는 리스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높고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소액 투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갭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정말 갭 투자라고 한다면 갭만 보고 사는 거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갭만 보고 사는 게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아파트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제가 갭 투자랑 우리가 하는 투자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갭 투자는 수요가 부족해 전세가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매매 전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때 매매 전세 차이만 못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 예를 들어 2억 8천이에요. 전세가 2억 7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봤을 때 여기 다 공장이에요. 공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학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 2억 7천인 거예요. 이거 왜 그렇다고 유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매매를 하기 싫어하니까. 매매를 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전세로 다 사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전세가 갭이 작네. 이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지를 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조평을 보는 거고 매매 가격이 적당한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릴 테지만 제가 아마 매물을 뽑는 순서를 보게 되면 전세가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매매 전세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매매 가격만 보고 하거든요. 처음에. 나중에 이거 보조 투자금이 들어가니까. 매매 가격이 싼지 비싼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해 전세가가 상상이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매매 전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때 매매 전세 차이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세값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좀 부족해서 매매값도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거의 중요해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가치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소액으로 사두는 것. 자,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 사람들이 찾는 곳이어야 돼요.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찾는 곳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교통이죠. 교통이 좋은 곳은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요. 이런 곳이죠. 가치 대비 저렴한 거.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싼 걸 사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소액으로 사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소액 투자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갭 투자랑 소액 투자랑 봤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의도를 하냐면 이거예요. 수요가 있냐 없냐, 가치 대비 싸냐 비싸냐예요. 이 두 개가 없게 그냥 소액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갭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보고 산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와 전세 차이가 줄어들 때 어떤 식으로 줄어드냐? 앞에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매매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전세가가 어때요? 올라갔죠. 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전세가율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세가가 더 빨리 올라갈 때. 이럴 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오른다 끝이 아니네? 이게 아니에요. 전세값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전세값의 흐름이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난다는 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수요가 있는 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세 가격이 항상 이렇게 되는 곳들은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곳에 투자를 진행을 하세요. 그럼 초액 투자하기 좋은 시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부 아파트. 여기는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언제가 투자하기 좋았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쭉 이 정도 매매 전세 차이 특히 좋았던 데는 이 시점. 제가 말씀드렸죠. 수지에서도 1년 이상, 1년 반 이상 기다려 줬다고. 이런 시점. 너무 좋죠. 투자하기. 여기도 수지예요. 삼풍동 아파트, 초인마을. 여기를 앞에 거 하나 떼가지고 삼풍동이라고 불러요. 삼풍동 초인마을 아파트인데 여기는 언제가 좋았어요? 그쵸. 16년부터 17, 18 다 좋았죠. 여기서도 한 2년 정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신트리 4단지 아파트. 여기는 언제가 좋았어요? 여기는 생각보다 올라가면서 계속 기회를 줬죠. 네. 사실 이때도 2억 정도 했으니까 여기가 1억 5천 넘거든요. 5천만 원 정도면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쭉 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투자를 했던 아파트예요.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 네 번째 투자. 진짜 투자를 했고, 참고로 제가 투자를 했던 시점이 딱 여기에 맞아떨어지는 시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구 아파트랑 여기 삼풍동 아파트는 거의 이 정도 시점에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신트리 4단지 같은 경우는 요 정도의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저점에 잡거나 아니면 전세가를 최저에 잡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했었고, 전세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조금 내려샀고 전세 금액을 보통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액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매매가의 상승보다 전세가의 상승이 더 큰 경우, 이때 소액 투자를 하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주춤하지만 전세의 수요가 넘치는 경우, 그래서 전세의 수요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일까요? 어떤 걸 더 좋아해야 될까요? 투자자라면 2번이에요. 2번. 두 번째 거 좋아야 돼요. 매매는 주춤. 왜냐하면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싸게 사는 거.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매매값이 주춤한 상태에서 전세 수요가 넘쳐서 전세 가격이 올라올 때가 좋은 거예요. 반면에 1번도 나쁘지 않죠. 매매가의 상승보다 전세가의 상승.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쪽에 있는 거였죠. 그때는 매매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게 바래요. 매매가 상승도 가파른데 전세가 상승도 가파르다. 이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자, 그러면 수액 투자 필요한 이유. 제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1호기부터 5호기까지를 나타내 볼게요. 1호기 때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수지 동부 아파트를 매매 2억 9천에 전세 2억 8천에 샀습니다. 일단 세금 다 빼고요. 인테리어 비용 빼고 이 정도로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이제 매매 2억 7천에 전세 2억 6천. 이것도 수지에 있는 아파트, 삼풍도 아파트를 샀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샀죠. 세 번째 아파트를 이제 매매, 전세. 매매가 2억 9천2백, 전세가 2억 3,500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샀을 때 한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매매 가격을 한 번도 못 깎았어요. 진짜 제 가격 그대로 딱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주고 샀어요. 자, 딱 여기 보세요. 매매 2억 4,800 4호기 때, 전세 2억 2,500. 매매 가격 보면 얼마 깎았는지 나오죠. 딱 200 깎은 거예요. 자, 5호기입니다. 5호기. 여기는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예요. 근데 3억대 아파트. 3억 1,300에 전세 2억 7,500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5채를 매수할 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5채를 매수할 때 투자금이 얼마 들었을까요? 딱 매매 전세 차이로만 9,800 들었어요. 매매 전세 차이로만 1억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5채를 하게 된 거죠. 괜찮은 투자인가요? 이게 얼마로 됐을까요? 지금 5억 5천, 4억 7천, 4억 1천, 5억 1천, 5억 1천. 이게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가격. 이걸 플러스로 보게 되면 거의 2억 전후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정고점으로 봤을 때는 얘가 7억 5천까지 올랐어요. 2억 정도 더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6억이 조금 넘게 올랐어요. 거의 7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얘도 5억이 넘게 5억 5천까지 올랐죠. 그런 식대로 여기서 1억에서 2억 정도 더 플러스가 돼요. 정고점까지 가게 되면. 자, 근데 여기 정도까지 했을 때도 현재 시점 기준에서도 이제 수도권 소액 투자 시세 차익만 약 10억 정도가 돼요.
투자금 빼고. 그러니까 투자금까지 치면 10억 정도 되겠죠? 10억이 좀 더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서 10채 가지고 있으면 순자산 얼마 만들 수 있어요? 20억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장 때는 얼마 정도가 돼요? 40억에서 50억 정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가 제 생각에는 진짜 하이 리턴은 아니에요. 근데 로우 리턴도 아니거든요. 미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잘 사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진짜 큰 몇십억에 뭐 10억 단위의 그런 돈은 아니지만 적게는 1억, 많게는 3, 4억, 더 많게는 그것 좀 더 큰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17년에 이제 제가 처음 집을 샀어요. 2억 9천에 전세 2억 8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집을 6개월 정도 뒤에 제가 투자할 때까지 1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두 번째 투자까지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2억 9천에 2억 8천, 2억 7천에 2억 6천으로 두 번째 집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이때 2억 6천 2백에 2억 3천 5백, 2억 4천 8백에 2억 2천 5백, 2억 3억 1,300에 2억 7천 5백을 매수를 했어요. 자, 2019년도에 이제 전세 계약을 재계약을 해요. 근데 이때 매매 같은 경우는 다 올랐어요. 6천만 원이 올랐고요. 여기 2억에서는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세를 보세요. 이때 수지에 심각한 역전세가 났어요. 참고로 지금 2억 6천에 맞췄는데 전세가 1억 4천짜리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1억에는 그보다 좀 덜 떨어졌지만 그래도 2억대 초반까지 전세가 나왔어요. 근데 봤을 때 재계약을 했는데 2억 8천원 돼 있었죠. 세입자분께서 1년만 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만 살겠다는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거주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길래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억 8천에 했죠. 근데 두 번째 거주하시던 분은 이거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좀 더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전세도 맞았어요. 그래서 4천만 원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잘 메꿔드렸죠. 그 2020년도부터 또 어땠어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참고 여기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임대사업자 물건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근데 첫 번째 세입자분께서 1년 뒤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뒤에 나갔어요. 근데 1년 만에 전세 가격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출 때는 다시 2억 8천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3억에부터 여기서는 전부 다 5%씩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여기 내려간 금액을 5%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있죠. 2022년도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2023년에도 이제 5% 올려서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5%씩 올려서 받았어요. 근데 5% 올리게 되면 얼마 정도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만 해도 1,200이 되죠. 여기도 1,200 정도 올려받았고 여기는 1,500 정도 올려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올려받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받게 돼도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매매가의 향방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의 등락이 커요. 내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내려가고 있는지. 근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공급이 많이 쏟아지거나 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역전세를 날 수도 있겠구나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쭉 나열을 했을 때 전세 금액을 5% 정도씩 올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금액을 24억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 정도? 예를 들면 이거 다 3억이라고 할게요.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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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을 5개 만들어 왔으면 15억 정도 되죠. 이게 조금 더 많아가지고 한 세 채 정도 더 있으면 세 채 정도가 더 있으면 24억이 돼 있겠죠. 24억에서 5%는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그러면 이게 2년마다 돌아오는 돈이니까 6천만 원? 1년에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잘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연에 전세로 얼마 정도 올려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5% 정도로 올려를 받아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럼 역전세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17년도에 5%로 맞춰놨던 것 중에 역전세를 맞았던 게 이 2호기, 이 아파트 말고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8년, 9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세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5%씩 올린다면 거의 역전세 맞을 일이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1년에 6천 정도로만 투자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24억 전세를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럼 6천이 월 500이잖아요. 월 500만 원이에요? 아니야. 나는 월 1,0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 있어야 돼요? 48억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집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고 지금처럼 집을 늘릴 수 없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늘릴 수 없는 시기에는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똘똘한 걸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집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쫙 늘려놓는 것도 괜찮아요. 소액으로. 늘려놓게 되면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전세를 월세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 투자 지금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여기 설악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중동역 있죠. 부천 시청역이 있습니다. 여기 설악마을은 이 양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아래쪽으로는 중중 6단지, 여기 앞쪽에는 다 대형 평형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 조금 소형 평형의 아파트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매매 가격 전세가 여기 1층 저층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뺐어요. 지금 전세 가격을 봤더니 전세가 3억 정도예요. 전세가. 매매 가격은 얼마예요? 여기 저층 빼고 나면 3억 5천 정도죠. 그럼 이거 투자하면 돈 얼마 정도 들까요?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물론 취득세랑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매매 전세 차이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아파트의 정고점이 5억이 넘어갑니다. 5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3억 5천이에요. 그냥 퍼센테이지 따져도 여기 아파트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소액 투자 지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볼까요?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네이버 부동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 상동이에요. 상동. 부천에 있는 상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는 라이프 현대인데 여기는 라이프랑 현대건설 쪽이랑 같이 한 아파트로서 이제 두 개가 조금 건축 구조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현대에서 지은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세 물량 보니까 6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매는 33개가 있습니다. 여기 전세 가격을 봤더니 여기는 1층을 제외하고 2층을 봤더니 한 2억 5,500에서 2억 7천, 2억 5,50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매매는 얼마예요? 3억 2,500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러면 투자금 얼마 정도 들까요? 그쵸, 7천만 원 정도 들죠.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여야 될 수 있겠지만 소액으로 진짜 마음 먹고 하자면 매매 가격을 조금 협상을 하든 또는 전세가 오르길 기다리든 하면서 협상을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전세가 지금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입평 형태가. 그럼 이거 나가고 나면 바로 이거죠. 이거 나가고 나면 전세 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아파트는 전고점이 얼마였을까라고 본다면 거의 5억에 가까웠습니다. 이 아파트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단 가격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를 보시면 전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불행히도 매매 가격도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안에서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들을 잘 잡으시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의와 기본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 없는 물건을 소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과 적은 투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를 더 붙이자면 수요가 있는 곳.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있고 가치 있는 물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적은 투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투자에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격이 싼 건 알아. 가격이 싼 건 알지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금액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나에게 맞는 소액 투자 물건을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 투자는 노력과 비례하는 것 같아요. 노력. 정말 내가 얼마만큼 앞마당을 많이 만들어 놓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소액 투자를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왜냐면 내가 앞마당이 많아요. 내가 아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물건 찾기 편하겠죠. 예를 들어 부천 하나, 부천에서 좋은 물건 찾았어요. 투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만약에 부천이랑 수지를 갔어요. 근데 수지랑 가격이 또 비슷해요. 그럼 어디 사야 돼요? 수지. 참고로 제가 신트리 아파트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걸 샀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임장 지역이 부천이었어요. 부천에 임장했는데 부천 아파트 가격과 그 신트리에 있는 신트리가 어디에 있냐면 양천구에 있어요. 양천구에 신정동에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땅의 가치가 부천이 높아요? 양천구가 높아요? 양천구가 높아요. 근데 가격이 오히려 얘가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천만 알았다면 이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여기만 알았다면 이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계속해서 나에게 맞는 소액 투자 물건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더 좋은 물건을 계속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액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잣돈이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기 신도시 또는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 중에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에 5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종잣돈이 5천에서 1억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도권에서 강남 1시간 이내 지역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떠나서 일단 강남에서 1시간 정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것 같고 지방이라고 한다면 광역시를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중에 뒤쪽에 광역시 예를 들기도 했거든요.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때. 그래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렴한 곳이 많아요. 그럼 거기랑도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가 진짜 싸네.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강남 1시간 이내 투자 가능한 지역 또는 지방 광역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종잣돈이 1억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내 돈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도권 상위급지를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급지, 2급지, 3급지까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이고 1억에서 3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4급지, 5급지에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또는 수도권에서 좀 핵심 지역, 좀 좋은 지역.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분당이나 판교라든지 또는 과천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지역들에 투자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딱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을 수 있는 돈도 제가 모르잖아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 고민이 드는 게 이걸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부천이라든지 또는 삼본이라든지 1기 신도시에 조금 좋지 않은 지역들은 나중에 오르는데 미리 사둬야 될까요? 미리 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좀 더 소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까지도 기다려주니까 나중에 사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가 부천에 있는 신중동역이 여기 있습니다. 신중동역 7호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 여기가 롯데백화점이요. 여기 롯데시네마도 있고 또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위브더 스테이트라는 좀 좋은 아파트 인근의 상권으로 갖춰져 있고 여기에 동성아파트, 미래의 동성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907세대가 되는 90년대 초반 아파트인데 여기 개남초등학교, 개남중학교, 개남고등학교 있는데 개남학군으로서 좀 좋은 곳이에요. 개남학군.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보세요. 이때가
2015년 10월입니다. 매매 가격이 3억 1천 정도 돼요. 근데 전세 가격도 3억 1천입니다. 거의 투자금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 순간은 전세 금액이 한번 딱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 2018년 7월까지 거의 몇 년이에요? 2년이 넘는 거의 3년에 육박하는 기간이죠. 이때까지 3억 6천, 3억 7천 정도에 3억 2천, 5천 정도면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5천 정도면 여기 지역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해도 괜찮고 좋은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투자를 안 했으면 이때 5천만 원으로 여기 투자를 안 했으면 또는 여기 지금 3억인데 또는 3억 7천인데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지역에 이 아파트보다 더 저렴한 아파트를 알고 있다면 과연 여기를 투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돼요. 가치 있는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분명 가치 대비 저렴하잖아요. 그럼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물건인지는 매수 전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매수 전까지 꼭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미래의 동성 아파트 여기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거의 5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앞에 2014년 3월 이때 매매 가격이 3억 정도였어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은 2억 3천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상록이 있습니다. 상록 아파트. 여기가 어딜까요? 마포구예요. 마포구. 마포구의 염리동에 있는 상록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마레프 아시죠? 마포 레미안 프로듀 그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물론 언덕 위에 있기는 해요. 그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가 2014년 3월에 매매가 2억 7,600이었어요. 전세가 2억 1,500이었고요. 자, 이거 투자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6천 정도 들어가죠. 이거 투자하게 되면 7천 정도 들어가죠. 이때 뭘 투자를 해야 돼요? 요거 투자해야죠. 상록 아파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어. 이 가격 싼 것 같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더 좋은 게 있는지를 계속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 볼게요. 분당에서 약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20억 정도로 뭘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20억이면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송파를 살 수가 있어요. 송파를. 자, 그러면 어디 살아야 되는지를 더 명확히 봐야겠죠. 예를 들어 부천이 지금 좀 좋은 아파트가 9억 정도예요. 9억. 9억에 10억 정도예요. 그러면 그 10억이면 어디를 살 수 있을까요? 급지를 아예 바꿀 수 있고 서울쪽으로 아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좋을지 부천이 좋을지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5억이라도 어디가 더 좋은지를 알아야지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거의 비슷한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여기는 넥스 정고점이 7억 좀 넘어요. 여기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야지 이거 좋아 투자금 작게 들어까지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더 좋은 데는 없을까? 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려보세요. 그게 내가 정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해야 할 시기에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나 더 좋은 투자가 없다면 투자를 진행해야죠. 이거예요. 지금 상록 아파트가 내 안마당도 아니고 안 보여요. 그럼 어때요? 미래 동서 사야죠. 안 사면 어떻게 돼요? 7억까지 오르는 물건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면 최소한 7억까지 오르시는 물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더 많이 인장을 더 많이 안다라고 한다면 상록 아파트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넓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더 번은 투자가 안 했지라도 읽지 않는 투자만 쌓여도 자산이 돼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읽지 않는 투자만 하셔도 충분히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미래의 동성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에 10채 쓰면 지금 자산 얼마 정도 됐을까요? 5억 정도 들어가지고 부자 됐겠죠. 그런 것처럼 읽지 않는 투자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읽지 않는 투자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있는지를 계속 봐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동부 아파트입니다. 동부 아파트. 동부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제가 투자한 시점이 요 정도 시점이에요. 투자한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가 2억 9천에 전세가가 2억 8천입니다. 최고 수익률을 봤을 때 7억 5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4,600% 정도가 나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재가에서는 한 2,600% 정도가 나오게 되는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했을 때. 그리고 신들이 4단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봤을 때 매매가 전세가를 보면 2억 4,800에 2억 2,500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을 봤을 때 7억 2천에 한 2,000% 좀 넘어가요. 이것도 꽤 많이 높죠. 현재가로 봤을 때는 5억 1천.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1,100% 정도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었고 여기서는 2,3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들었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수익은 어때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죠. 이런 것처럼 내가 소액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 극대화예요. 그럼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떤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인지를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알려드리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너무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했던 말이 돈이 없다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더 투자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건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찾고 그중에서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갈라내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물건, 내가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되는 게 돈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잣돈이 부족한 사람은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투자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결단력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소액 투자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에는 결국 소액 투자가 계속해서 소액 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가치 성장 투자로도 가고, 그분은 실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좋은 투자자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액 투자를 하기 적절한 시기일까요?
자, 보세요. 중동의 전세 매물수 추이를 보도록 할게요. 전세 매물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드는데 보통 지역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중동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인근에 분명 공급이 있어요. 부평 쪽에 공급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요. 자, 지금 이제 이때는 구가 없었을 때예요. 부천시에 구가 없었을 때. 근데 구가 생겨나서 원미구를 보게 되면 어때요? 800개 넘는 데서 지금 몇 개 있어요? 450개 정도 있는 거예요. 원미구 전체에. 많아요, 적어요? 엄청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3분 볼게요, 3분. 3분은 전세 물량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죠, 정체되고 있어요. 자, 원미구의 세대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군포시의 세대수가 많을까요? 원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훨씬 더 부족한 거고 3보는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전세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촌도 지금 전세가 싸죠. 의왕도 전세가 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본 안에서 구하지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인근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촌이라든지 의왕이 정리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본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전세가 계속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시장에서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될까요? 제가 딱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진짜로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자, 소액 투자 가능 지역 늘리기. 1, 2기 신도시, 서울 접근성 좋은 수도권 지역들을 앞마당으로 꼭 만드세요. 그러니까 앞마당을 내가 많이 늘려야 돼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 뭐 좋은 거예요. 이미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다음에 해야 될 행동들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 내가 앞마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마당을 지금 좀 빠르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투자 가능 단지 리스트업을 해둡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가 지금 5, 6억 정도라고 했어요. 6억 정도 이내의 것들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지금 매매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세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소액 투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중장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이 범위를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파트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파트들을 전부 다 나열시키세요. 다 나열한 다음에 그 아파트를 내가 이건 내가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살 수 있어야지,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 및 매매 동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당 단지의 매매 매물수와 전세 매물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요. 자, 그래서 추이를 본다고 했죠. 조금 전에 여기 있는 그래프는 아실에서 볼 수 있거든요. 매물 증감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매물 증감 추이를 보면서 전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개별 단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볼 때 2가지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개수가 줄어드는 거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근데 개수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억 5천, 2억 4천, 2억 3천짜리 전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세가 개수는 줄어드는데 2억 5천짜리 나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예요. 어차피 가격은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개수는 늘어나는데 2억 6천, 2억 7천, 2억 4천, 2억 3천 빠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어때요? 좋은 거죠. 왜냐면 가격을 최소한으로 내가 이전보다는 더 2억 4천에 빼면 그냥 빠질 수 있는 가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수도 봐야 되는데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의 흐름이에요.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전세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3억 5천, 3억, 뭐 2억 9천. 급매로 돼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억 5천, 3억 6천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물건이 빠지고 얘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근에 있는 단지들의 전세값까지도. 그래서 전세를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매물수와 전세 매물수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요. 근데 매매 매물수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매매 매물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와 전세수예요. 똑같은 단지에 세대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매매, 전세 수예요. 자, 매매가 10개가 있고 전세가 1개 있어요. 여기는 매매가 30개가 있고 전세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가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정말 초반에 뺄 수 있다고 한다면 얘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서 내가 만약에 전세가 3억인데 이거 전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2억 8천 냈는데 빠졌어요. 뺐어요. 그럼 내가 먼저 빼고 나오죠. 그런데 이 다음에 이게 실거래가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30개가 거의 대부분 다 전세로 돌아갈 겁니다. 투자자들이 쫙 들어오니까. 얘는 들어와봤자 얼마 못 들어오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빨리는 빼야 돼요. 그래서 매매 개수가 없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개수도 같이 줄어들고 매매 전세가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매매 전세가 둘 다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좋은 거는 전세가 없는 거. 그 다음 좋은 거는 매매가 없는 거. 두 개 많은 건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전세, 그 다음 매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수와 전세수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루틴을 가지세요. 지금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루틴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세 트래킹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보세요. 2주로 줄였어요. 2주에서 4주 간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을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리스트업 했잖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길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 하세요. 그래야지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2주에 한 번씩 모든 단지가 아니라도 거기 핵심 되는 단지들은 테이킹을 하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 있죠. 2억 7,500에 2억 7천이었던 단지. 3억 7,500이죠. 이 단지가 여기서 이 다음 물건이 바로 4억이었거든요. 4억도 없었어요. 4억 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해요. 불과 2주 사이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래도 좀 자주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모든 단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관심 있는 단지들은 2주마다 한 번씩은 봐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다려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사야죠. 정말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부터 수액 투자 가능한 두 곳 찾아가 보겠습니다.